MBC가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약 74%가 잘한 결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잘 못한 결정이라는 답이 17%, 잘 모르겠다는 답은 9%였습니다. 탄핵 인용 결정을 수용하겠느냐는 질문에도 수용한다는 답이 약 87%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헌법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결정이라는 점도 작용했을 겁니다. 그 내용도 누가 듣더라도 이론의 여지가 없을 만큼 헌법 정신과 법리를 명쾌하게 담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파면 선고 요지를 분석했습니다.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경찰이 보호장구를 착용합니다. 긴장이 흐르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냅니다.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들이 오늘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오전 11시. 온 국민이 숨죽이며 지켜보는 가운데 탄핵 심판 선고가 시작됐습니다. 지금부터 2024 헌나 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발단은 지난해 12월 3일. 여느 날과 다름없이 평화로웠던 그날 밤. 대통령이 난데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회에 계엄군이 난입했습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탄핵 소추, 예산 삭감 등 전횡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정치적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헌재는 계엄은 헌법에 규정된 대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때에만 선포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 계엄이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이른바 계몽령이라는 겁니다.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 및 계엄 사령관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도 쟁점이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총리, 최상목 부총리 등 국무위원들의 증언은 달랐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국무위원 중에서 부수한 사람 있으면 일어나 보세요. 없습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답변해 보세요. 부수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자, 기재부 장관. 아무도 안 했죠?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무슨 달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또 윤 전 대통령은 아무 일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과 달랐습니다. 국회에 난입한 계엄군이 MBC 취재진의 사다리를 빼앗고 한 시민을 쫓아가 체포하려 합니다. 국회 CCTV 영상입니다. 계엄군이 현장에 있던 한 기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케이블 타이로 손목을 묶으려 시도하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707 특임단 4명이 저를 둘러싸고 양쪽 팔을 붙잡은 상태에서 제가 저항하니까 몸을 강하게 꺾는 식으로 이제 균형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바로 핸드폰은 빼앗겼고 케이블 타이 가져와라고 명령을 하고 곧바로 케이블 타이를 가져와서 결박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케이블 타이 묶이고 나면 무슨 일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 당시에는 생명의 위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위협을 느꼈고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헌재는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한 것도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영장주의를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전 대법원장 등을 체포할 목적으로 위치 확인을 시도한 행위 또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헌재는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중대하다고 했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소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소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12.3 비상계엄이 왜 위헌적이고 위법했는지 일일이 법조항에 비추어 논증한 끝에 내린 파면 결정이었습니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가지는 군의 최고 지휘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마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한계를 그어둔 거죠. 그딴 경우에도 군인은 국민의 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그 한계. 대통령은 한마디로 왕이 아니다.